자, 아이고, 포인트가 아까 나눠준다는 게 아이고 깜빡했어. 자, 여기 있어요. 우리도 여기 있습니다. 자, 아이고 여기. 자, 일단 경우의 수에 관련된 전체적인 대괄이 좀 있어야 될 것 같기는 해요. 중학교 때 하던 내용도 있고, 그 다음에 공수원 경우의 수를 좀 본 사람들도 있을 거라서, 내용을 좀 알고는 있겠지만, 그냥 아예 기본적인 것부터 싹 다 좀 설명을 해볼게요. 뭐라 그럴까? 그쵸?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는, 될 수 있는 경우가 몇 가지인지를 일일이 다 센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노가다를 다 띄워야 되는 게 맞아요. 그 노가다를 띄워서 들어간 게 첫 번째 뭐예요? 합의 법칙. 이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합의 법칙. 자, 합의 법칙이라는 거는 그냥 일일이 다 센다. 그냥 이렇게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자, 예를 들어서 뭐라 그럴까? 내가 배가 고파서 중국집에 갔어요. 자, 근데 중국집에 갔더니 짜장면이 이제 그냥 짜장, 간짜장, 삼삼짜장, 뭐 이상한 짜장, 뭐 아무튼 이렇게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짬뽕도 보니까 그냥 짬뽕, 간짬뽕이 있나? 몰라. 해물짬뽕?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라고 쳐봅시다. 그럼 내가 여기에서 첫 번째 메뉴 한 개를 골라서 먹는 경우의 수라고 한다면은 그쵸, 메뉴판에 메뉴가 7개 있으니까 그냥 7가지 이렇게 얘기하겠죠? 이 일일이 다 센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그냥 합의 법칙. 자, 근데 여기에서 왜 굳이 그런 합의 법칙이라는 이름을 쓰냐? 짜장면이 4가지 경우고 짬뽕이 3가지 경우니까 다 더해주면 된다. 그렇죠? 각각이 전부 성립하는 경우이기 때문에 다 더해서 들어간다 라고 생각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합의 법칙은 어느 경우 쓴다? 일일이 다 세는 거. 그렇죠? 각각이 경우를 성립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하나 성립하는 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고배 법칙이에요. 자, 고배 법칙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곱셈 자체를 왜 쓰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 1 더하기 5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7 더하기 이렇게 돼 있으면 곱하기가 필요한 건가요? 필요 없죠. 그냥 다 넣어야 돼요. 자, 근데 예를 들어서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더하기 4 이렇게 돼 있다 그러면은 그죠? 이런 거 이제 계산 귀찮은 게 곱하기를 쓰기 시작한 거죠. 마찬가지예요. 얘는 짜장면 케이스가 4가지, 짬뽕 케이스가 3가지. 이거 그냥 더해주는 수밖에 없는데 이번에는 달라요. 자, 이거는 배가 너무 고파요. 배가 너무 고픈데 짜장면과 짬뽕을 다 먹고 싶어요. 근데 짬짜면을 안 팔아요. 그래서 짜장면 한 그릇과 짬뽕 한 그릇을 다 시켜 먹으려고요. 그럼 다 시켜 먹는다 그러면은 어떻게 해요? 다 세야지 뭐. 그렇죠? 자, 어떻게 세지? 짜장면, 짬뽕. 1번 짜장면을 고르면 짬뽕은 1, 2, 3. 그렇죠? 2번 짜장면을 골라도 짬뽕이 1, 2, 3. 그렇죠? 그냥 짜장, 기본 짜장, 그죠? 그 다음에 기본 짜장, 해물짬뽕 이렇게 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3번에서도 1, 2, 3. 4번에서도 1, 2, 3. 이렇게 생긴 요 모양을 뭐라고 불러요? 자, 이런 식으로 나뭇가지처럼 뻗어져 나가면서 일일이 경우의 수를 다 세는 방법을 나무 숫자의 형자 수형도라고 합니다. 그렇죠? 이걸 수형도라고 하는데 뭐 별거 아니잖아. 나 개인적으로 이거 수형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고난이도로 가면 갈수록 수형도가 엄청 편해요. 자, 나는 얘를 뭐라고 부르냐? 효율적인 노가다. 효율적인 노가다. 왜? 어차피 다 세는 거잖아요. 어차피 다 세는데 이렇게 하나씩 잘라놓고 보면은 빠짐없이 다 세기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 고난이도
올라가 있어요. 나중에 이제 확통, 킬러급 문제 올라가잖아요. 수용도 안 쓰는 경우도 찾기가 힘들어요. 진짜로. 심지어 대수 마지막 파트에 이제 수열에 이제 점화식 파트가 있어요. 걔마저도 수용도를 써요. 걔마저도. 자, 그래서 수용도는 굉장히 중요한 거구나. 단순한데 굉장히 파워풀해요. 왜? 안 빼먹을 수 있게 세기 때문에 그럽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수용도를 이용해서 다 셀 수 있어요. 그쵸? 그럼 뭐야? 이거 그냥 합의 법칙이잖아. 그쵸? 짜장면, 1번 짜장면에서 3가지 경우 나오죠. 2번 짜장면에서 3가지 경우 나오죠. 3번 짜장면에서 3가지 경우 나오죠. 4번 짜장면에서 3가지 경우 나오니까 합의 법칙이잖아. 잠깐만. 곱하기로 봐도 되네. 괜찮죠? 그래서 짜장면 3가지, 짬뽕 4가지. 이때마다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똑같으니까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그쵸? 자, 그래서 곱의 법칙은 다시 한번 뭐라고요? 동시에 성립해야 돼요. 각각이 성립하는 게 아니라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대로 성립하고 이 케이스는 이 케이스대로 성립하는 게 아니라 둘 다 성립해야 되는 거죠. 짜장면이 4가지, 짬뽕이 3가지. 얘는 얘대로 성립하고 얘는 얘대로 성립하고 둘 다 성립해야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곱의 법칙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습니다. 괜찮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들어갔어요. 자, 거의 대부분이 합의 법칙, 곱의 법칙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한 가지가 더 있죠. 뭐예요? 중학교 때도 쓰던 거. 팩토리얼이에요. 팩토리얼. 그쵸? 일명 계승이라고 부르는 거. 근데 계승이라는 말을 누가 쓰나? 난 팩토리얼이라는 말 아니면 팩 이렇게 얘기하는 건 들어봤어도 계승이라는 단어를 쓰는 사람은 거의 본 적이 없어요. 왜? 나도 안 쓰거든. 나도 잘 안 써요. 계승이라는 용어 자체를. 자, 아무튼 계승이라는 용어가 있죠. 얘는 왜 등장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옆에다가 이렇게 써놓을게. 참고 수영도. 그렇죠. 이거 좀 생각해 줘야 되고요. 자, 계승이라는 거는 약간 좀 이런 느낌이죠. 만약에 내가 A, B, C라는 세 사람을 일렬로 나열한다고 쳐볼게요. 일렬로 나열한다고 친다면은 요 자리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은 A, B, C. 셋 중에 누가 들어올지 모르죠. 그래서 3가지. 그래서 A가 들어갔다라고 쳐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자리에는 누가 또 들어갈 수 있어요? A가 들어갔으니까 B, C 둘 중에 하나겠죠? 2가지가 되겠네요. B가 들어갔다. 그럼 마지막 자리에는 누가 들어가야 돼요? 그럼 한 가지밖에 없죠. C밖에 안 들어가니까. 곱의 법칙으로 들어갈 수 있어요. 이게 왜 그러는 거지? 자, 첫째 자리, 둘째 자리, 셋째 자리. 그렇죠? 모르겠으면 다수용도. 괜찮죠? A, B, C인지 알 수가 없잖아요. 첫째 자리에. 자, 그러면 이때 이렇게 들어가면 얘는 B인지 C인지 알 수가 없어요. C, B. 그렇죠? 얘도 A인지 C인지 알 수가 없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들어가면 A, B, C, 이렇게 들어가면 A, C, B, B, A, C, B, C 어차피 6개 나올 거라는 거야. 자, 어떻게 들어간다고요? 첫째 자리에 고를 수 있는 게 3가지. 둘째 자리에 고를 수 있는 건 각각마다 2가지. 그 다음에 셋째 자리는 케이스마다 1가지. 그래서 3 곱하기 2 곱하기 1로 다 만족해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니까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 주자 라고 생각을 하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은 이번엔 4명이에요. 와, 이걸로 일렬로 나열해보자 라고 한다면 여기는 4가지, 3가지, 2가지, 1가지. 다 곱의 법칙으로 들어가요. 그렇죠? 100명이면 100명을 일렬로 나열한다. 그럼 100 곱하기 99 곱하기 그렇죠? 98 곱하기 이걸 언제 다 곱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뭐라고 쓰죠? 3 팩토리얼.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쓰게 됩니다. 자, 얘도 4 팩토리얼, 얘도 100 팩토리얼. 그렇죠? 이렇게 그냥 쓰게 됩니다. 그래서 계승의 존재는 전부 나열하는 경우에 들어가요. 그죠? 얘는 전부 나열하는 경우에 들어간다. 곱의 법칙의 일종이라고 생각을 해주면 될 것 같기는 합니다. 그죠? 곱의 법칙의 일종. 자, 그래서 얘는 팩토리얼을 굉장히 자주 쓰게 될 거예요. 굉장히. 자,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까지는 다들 알고 있는 내용이기는 하지만 관련 문제 한 번만 좀 풀어볼게요. 왜? 요거 생각보다 좀 많이 어려워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자, 2번 한번 풀어볼게요. 2번. 자, 7의 배수 또는 11의 배수가 적힌 카드를 뽑는 경우의 수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7배수 다 뽑고 11배수 다 뽑고 다 더해버리면 될 텐데, 그럼 이제 중복이 발생할 수도 있겠죠. 다행히도 중복은 없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얘는 답 자체가 별로 그렇게 무리는 안 될 거예요. 왜? 어차피 7배수가 7개, 11배수가 4개. 그쵸? 이거 그냥 싹 다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하회 법칙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근데 이걸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만약에 7배수라는 그 애들이 들어가 있는 뭉탱이를 A라고 한번 해볼게요. 11배수가 들어가 있는 그 모임을 B라고 한번 해볼게요. 자, 그럼 얘는 지금 그 7배수의 경우의 수를 NA라고 한번 써봅시다. 11배수 경우의 수를 NB라고 써볼게요. 그럼 얘는 그냥 더해버리면 되겠네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 나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은 3번 문제도 한 번만 잠깐만 볼게요. 3배수 또는 5배수예요. 자, 문제는 3배수면서 5배수인 경우가 있죠. 그래서 3배수를 다 더하고 5배수를 다 더해버리면 중복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죠? 너무 잘 풀었습니다. 자, 3배수인 경우의 수가 16개. 그쵸? 5배수인 경우의 수가 10개. 자, 그러면 얘네를 그냥 다 더해버리면 안 돼요. 왜? 더하고 나면은 공통된 애가 문제가 발생하니까 15배수 3개만 빼주면 되겠네요. 그래서 23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케이. 이 집합을 못 쓰니까 그게 조금 답답하기는 해요. 자, 뒤로 넘어가서 자, 2단원을 한번 2단원이란다. 그 레벨 2 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레벨 2에서는 방금 한 거랑 비슷한 문제 7번은 이제 서로소에 관련된 거라 저건 나중에 한번 직접 풀어보고요. 일단은 6번 풀어볼게요. 6번.
자, 뭐 일단 다 써본다 그러면 이렇게 무식하게 다 쓸 수 있어요. A, B라는 순서상을 그냥 다 써봤어요. 자, 그러면은 얘는 지금 둘의 차이가 1 이하인 거. 그쵸? 그러니까 요것들은 둘의 차이가 빵인 애들이죠. 그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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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그쵸? 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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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나오는 애들이고, 그 다음에 둘의 차이가 1 나는 것들은 여기도 또 나올 수 있겠네요. 그쵸? 자, 여기도 1 차이 나는 애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이 16개가 되겠네요. 그쵸? 무식하지만 다 세는 게 정답이야. 다 세는 게 정답입니다. 자, 그러면 레벨 3 쪽에서 사실 이 문제를 지금 보는 게 좀 애매하긴 한데 약간 좀 요런 느낌이에요. 자, 만약에 한 문제만 넣어놔서 그래요. 자, A에서부터 B까지 가는 가장 짧은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라고 한다면은 한번 봅시다. A에서 B까지 가는데 최단 경로의 수? 그럼 얘는 동서남북 중에서 남쪽이나 서쪽은 가면 안 돼요. 그렇죠? 동쪽이나 북쪽만 갈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최단으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다가 올라갔다가 가다가 이런 것들이 이제 최단 경로가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올라갔다가 오른쪽 갔다가 뒤로 내려오고 이러면 이제 최단이 아니라는 얘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만 움직여야 되는데 그럼 얘는 어떻게 생각할 수 있느냐? 에이 몰라, 어차피 여기 오는 건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잖아. 한 가지. 그럼 얘도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잖아. 한 가지. 얘도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잖아. 한 가지. 그쵸? 왜냐면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게 한 가지밖에 없으니까. 그쵸?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오는 것도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도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 얘도 한 가지 이렇게 되는데 요 지점을 올 수 있는 경우가 직전에서 오는 경우랑 직전에서 오는 경우 두 가지 케이스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한 가지고 얘도 한 가지가 얘는 두 가지가 되겠죠. 실제로 이렇게 오는 거랑 이렇게 오는 거 두 가지 있잖아요. 그럼 얘는 여기서 오는 거 한 가지, 여기서 오는 거 두 가지. 그렇죠? 세 가지구나. 이해돼요? 실제로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이렇게 나가니까 다 세본다 그러면은 그럼 여기는 직전에 왔었던 거에 하나 더한 거랑 직전 여기까지 오는 게 세 가지잖아요. 여기에서 여기 오는 거 한 가지밖에 없지. 그러니까 3 곱하기 1. 그래서 1 더하기 3이니까 4. 5. 얘는 3, 4, 5, 6. 얘는 3 더하기 3이니까 6. 4 더하기 6이니까 10. 5 더하기 10이니까 15. 어떻게 나가는지 좀 이해되죠? 자, 그래서 얘는 10, 15, 21, 20, 35, 35, 56, 70. 와,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가 126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괜찮아요? 자, 지금 이 문제는 솔직히 말하면은 확통해서 같은 것이 있는 순열 파트에 자주 나오는 내용인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숫자로 밀면서 합의 법칙만으로도 풀려요. 그러다 보니까 1학년 내신에서 가끔 한 번씩 나와요. 그래서 딱 한 문제 집어넣습니다. 딱 한 문제. 자, 그래서 장애물이 조금 있는 애로 하나만 조금 더 설명해 볼게요. 와, 이번에는 거의 똑같아요. 거의 똑같은데 여기에 공사 중이에요. 공사 중. 못 지나간대요. 자, 그래서 A에서부터 B까지 갈 수 있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해달라. 여기 못 갑니다. 여기 못 가요. 자, 그럼 얘는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한 가지 이렇게 될 텐데 요 점을 올 수 있는 게 두 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요 점 올 수 있는 것도 세 가지. 얘는 네 가지. 얘는 5가지. 얘는 없네. 여기는 왼쪽에서 못 와요. 그 밑에서밖에 못 가요. 한 가지. 괜찮아요?
애초에 이지를 볼 수 있는 게 이렇게 오는 것밖에 없다고요. 얘는 두 가지. 1 더하기 1이니까. 그렇죠? 자, 그럼 얘는 한 가지. 왜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얘는 2 더하기 1이니까 세 가지.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네 가지. 얘는 왼쪽과 밑에서 오는 거 9가지. 아, 얘가 5가지. 얘가 8가지. 얘가 14가지. 얘가 22가지. 이 공사장 피해서 오려면 22가지 경우밖에 없다. 괜찮죠? 다 더해서 가져야 됩니다. 자, 이 문제 하나만 직접 풀어볼게요. 10번. 띠용. 길을 너무 많이 막아놨어. 내가 놓았지만 미안해. 너무 막아놨어. 요거 잘못 썼구나. 얘가 4 더하기 1이라서 5가 나와야 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고 밑에서 오는 거 둘 다 있어서. 밑에가 틀려고 나온 거야. 자, 천천히 좀 가볼게요. 자, 여기 1, 1, 1, 1, 1. 얘는 뭐 별로 문제 안 돼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밑에서 올라오고, 얘도 무조건. 왜냐면 왼쪽에서 올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밑에서 올 데가 없으니까 다 왼쪽에서 온 것만 그대로 유지되면서 갑니다. 자, 그러면 요 점은 왼쪽에서 오는 것과 밑에서 오는 것 둘 다 가능하니까 두 경우를 더한 걸로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럼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것과 밑에서 오는 걸 합치니까 여기까지 오는 경우가 총 세 가지구나. 실제로 하나, 둘, 세 가지 나오는 거 알 수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럼 여기는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합쳐서 세 가지가 되겠네요. 얘도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것 때문에 네 가지가 될 거예요. 그럼 얘는 왼쪽에서 못 오네. 밑에서만 가야 되니까 한 가지.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 두 가지. 자, 그러면은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게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얘도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한 가지가 되겠네요. 얘는 그 밑에서 오는 것밖에 없으니까 그냥 네 가지로 나오죠. 이쪽이 그냥 다 잘려 먹힌다라는 거예요. 그럼 얘도
밑에서 올라오는 것밖에 없죠. 왼쪽에서 못 오니까 4가지. 자, 그럼 얘는 왼쪽에서 오는 거, 밑에서 오는 거에서 5가지가 될 거예요. 오케이. 자, 그러면 얘는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못 오니까 4가지. 왼쪽과 아래에서 오니까 9가지. 얘는 왼쪽에서 오는 것밖에 없죠. 밑에서 못 올라오니까 4가지. 그럼 얘도 4가지, 9가지 해서 13가지가 되겠고, 얘 같은 경우는 밑에서밖에 못 올라오죠. 1가지. 얘는 밑에서, 왼쪽에서 3가지. 얘는 왼쪽과 밑에서 다 가능하니까 5가지. 왼쪽과 밑에서 오니까 18가지. 얘는 8가지 합치니까 26가지. 그렇죠. 이렇게 정리가 되기는 합니다. 오케이. 틀렸어. 틀렸지. 오케이. 자, 그러면 넘어가 볼게요. 자, 얘는 그렇게 막 엄청 중요하지는 않아요. 자, 그러면은 고배 법칙으로 가봅시다. 그냥 케이스마다 경우의 수가 다 똑같으면은 고배 법칙이에요. 자, 일단은 14번 한번 풀어볼게요. 14번 이용. 미안. 너무 쉬웠지? 14번은 100의 자리는 3배수, 10의 자리와 1의 자리 숫자는 홀수인 세 자리 자연수를 만들어 달래요. 그럼 여기는 3배수, 홀수. 자, 근데 경우의 수는 내가 생각하는 순서에 따라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나요? 아니, 순서는 상관이 없어요. 자, 예를 들어서 내가 첫 번째 여기 100의 자리부터 간다고 칠게요. 그럼 3배수니까 3, 6, 9 중에서 고르네. 3가지. 그럼 얘는 홀수니까 1, 3, 5, 7, 9 중에서 고르네. 5가지. 그럼 얘도 5가지. 이렇게 될 텐데 두 번째. 나는 뒤부터 보고 싶어. 그럼 얘가 홀수니까 5가지. 그럼 얘가 3배수니까 3가지. 얘가 홀수니까 5가지. 그죠? 전혀 상관이 없다라는 거야. 그래서 경우의 수는 순서에 상관이 없습니다. 그죠? 연산 순서에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75가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 한 번만 좀 생각해 볼게. 자, A 플러스 B에다가 C 플러스 D 플러스 E. 자, 얘를 전개한다고 쳐볼게요. 그러면 얘를 전개한다면은 하나, 둘, 셋, 넷, 다, 그렇죠? AC, AD, AE, BC, BD, BE. 당연히 한개수 몇 개 나와요? 당연히 6개 나오죠? 왜냐면 여기서만 항이 2가지 나오고 여기서만 항이 3가지 나오니까 전체 항개수는 6개 나온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물론 동류항이 나오면은 그때는 항의 개수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죠? 동류항이 나올 때는. 자, 그래서 17번 한 번만 해볼게요. 이용. 동류항이 나올 때까지 조금 고민해줘야 돼요. 어이구.
뭐야, 풀이네. 오케이. 자, 아유, 너무 잘했습니다. 자, 얘 전기하면 항 4개 나오죠? 얘 전기하면 항 6개 나오죠? 이거를 갖다가 전기하면서 동량이 나올 리가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여기 지금 x가 없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답이 24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들 되게 깔끔하게 잘했어요. 자, 그러면은 약수의 개수와 총합으로 좀 가볼게요. 약수의 개수. 자, 약수의 개수라고 한다면, 우리가 뭐, 소인수를 그냥 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얘는 그냥, 기본적인 건 알 것 같아서, 바로 그냥 예시로 들어볼게요. 자, 12의 약수에 관련된 걸 한번 만져봅시다. 그러면 12 약수라고 한다면 우리는 1, 2, 3, 4, 6, 12 6개. 그렇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렇게 계산하는 거는 초등학교 때 하던 거고 우리 중학교만 해도 약수 어떻게 구해요? 그렇죠. 소인수분해에서 들어가요. 그렇죠? 소인수분해에서 들어갑니다. 왜? 2가 2개고 3이 하나 있네. 그렇죠? 2가 2개 있고 3이 하나 있네. 그러면 얘 약수라는 거는 나눠 떨어지는 수를 나타내는 거니까 어차피 저 소인수 중에 일부만 쓰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2가 하나도 없는 거, 2가 하나 있는 거, 2가 2개 있는 거, 3이 하나도 없는 거, 3이 하나 있는 거. 난 아직 지수 잘 모르는데 모르면 그냥 1이라고 해요. 1이라고 합시다. 빵 제곱은 1인데 일단은 그냥 1이라고 칠게요. 그렇죠? 한마디로 2가 하나도 없는 거. 2가 하나도 없으면 어떡하지? 2가 하나도 없는 거. 2가 하나 있는 거. 2가 2개 있는 거. 그 다음에 3이 하나도 없는 거. 3이 하나 있는 거. 그렇죠? 이렇게 나눠보면 1 곱하기 1. 그렇죠? 얘가 약수로 등장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이 12 중에서 소인수를 하나도 안 쓰는 1도 지금 약수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거 같은 경우는 그냥 2 곱하기 1이죠. 얘도 약수라는 거예요. 2제곱 곱하기 1. 얘도 약수라는 거고 얘도 약수 2 곱하기 3 약수 여기 지금 다 약수란 얘기죠. 약수는 소인수를 전부 또는 일부 사용하는 모든 수가 다 약수가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네. 약수의 개수만 구한다 라고 한다면 2는 사용할 수 있는 게 빵개 사용하는 거, 하나 사용하는 거, 2개 사용하는 거. 경우의 수가 총 3가지가 나오죠. 그렇죠? 자, 3가지가 나오겠고 그 다음에 3은 한 번도 안 쓰는 빵번 쓰는 거랑 한 번 쓰는 거. 경우의 수가 2가지가 나오겠네요. 둘 다 모두 결정이 돼야 하나의 경우의 수가 되는 거니까 당연히 합의 법칙이 아닌 곱의 법칙으로 가져야 될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 약수가 총 6개 나오는 걸 알 수 있어요.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업그레이드를 한번 좀 가볼게요. 업그레이드. 자, 조금만 올려보면은 약수들 중 짝수의 개수. 자, 그럼 얘는 어떻게 들어가요? 약수 6개였는데 그 중에서 짝수의 개수는 어떻게 들어가지? 그죠? 짝수면은 2배수죠? 2가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 선택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2가 빵개 1개, 2개 중에서 빵개는 안 된다는 거예요. 2배수가 안 되니까. 그러면 경우의 수는 2가 한 번 쓰이는 거, 2번 쓰이는 거 2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3은 빵번 쓰이는 거, 한 번 쓰이는 거 2가지가 되니까 얘는 4가지가 되는구나. 그렇죠? 자, 그럼 여기서 약수 중 3배수 개수 라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2는 빵번 한 번, 2번 3가지 사용할 수 있지만 3은 빵번 쓰면 안 돼요. 그렇죠? 3은 빵번 써요. 얘네들은 3배수가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한 가지밖에는 안 될 겁니다. 그래서 총 3가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모든 약수의 합을 구해볼 거예요.
그럼 얘네를 다 더해줘야 되네? 와, 이걸 다 더해야 되네? 그래, 얘는 더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360의 모든 약수의 합. 그죠? 이런 거 하면 생각보다 좀 끔찍합니다. 그쵸? 일일이 다 회사할 수가 없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심플한 풀이를 잠깐만 좀 볼게요. 자, 그러면 일단 얘네를 다 더할 거예요. 왜? 1로 묶으면 1 플러스 2 플러스 2제곱 이렇게 나가니까. 그럼 얘도 밑에 것만 다 더해볼게요. 그럼 이걸 다 더해주면은 3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이 될 거예요. 그럼 얘네 둘을 더하면 1 더하기 3 곱하기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이 되는구나. 그쵸? 그래서 약수의 합을 나타낼 수 있어요. 오케이? 아잉? 그렇죠? 밑에 거는 일단 공란으로 냅둘게요. 조금 있다가 정리 좀 잠깐 해볼 겁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다른 거를 한 번만 잠깐 본다면 60 같은 경우는 4, 5, 20 2제곱 곱하기 3 곱하기 5 이렇게 되겠네요. 자, 약수 개수가 어떻게 나온다? 2를 사용할 수 있는 게 3가지, 3은 빵개 1개 2가지, 5도 빵개 1개 2가지 이렇게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 중에서 약수 중 짝수 개수라고 한다면 2는 사용할 수 있는 게 적어도 한 번 이상은 들어가줘야 돼요. 2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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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럼 모든 약수들의 합은 어떻게 들어간다? 그렇죠? 5가 하나도 없는 경우만 해도 벌써 이거예요. 그렇죠? 얘는 마저 정리한다면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1 더하기 3 1 더하기 5 이렇게 될 거예요. 괜찮죠? 왜? 지금 얘가 5가 빵개인 경우라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럼 요거 나오죠. 그럼 밑에 가서 5가 한 개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여기 다 5가 다 곱해져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이 값에다가 5만 더 곱한 게 얘잖아요. 이 둘 더해주니까 요 숫자 그대로 들어가면서 1 더하기 5가 추가된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괜찮죠? 오케이. 자, 그러면 이 약수에 관련된 거 문제 21번 간단하게 한번 풀어봅시다. 21번 갔다. 너무 잘했습니다. 그쵸? 54는 2 곱하기 27이니까 2 곱하기 3세제곱. 약수의 개수는 그냥 2, 3은 6이네요. 그쵸? 그 다음에 90의 약수의 개수, 90은 2 곱하기 45, 9, 5, 45, 2 곱하기 3제곱 곱하기 5. 그럼 약수 개수는 2, 3, 2가 되겠죠? 그래서 12개. 잠깐만. 8, 20, 아무도 못 봤겠지? 자, 저기 26번 가볼게요. 26번. 미안해. 갑자기 난이도가 좀 확 올라갔습니다. 26번.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하나만 하고.
맞았어. 맞았어. 그럼 얘네 둘이 곱하기죠. 280. 그치? 오케이. 오케이. 자, 그래서 천천히 한번 정리해 볼게요. 자, 108은 36의 3배, 9, 4, 36, 4 곱하기 27이네. 그쵸? 4 곱하기 27. 자, 그러면 얘는 약수개수를 어떻게 볼 수 있다? 3, 42. 12개인 걸로 알 수 있어요. 왜 12개인 걸로 알 수 있다? 2의 개수가 빵개 1개, 2개, 3개. 3의 개, 모르겠다. 2가 빵개, 2가 1개, 2가 2개. 3이 빵개, 3이 1개, 3이 2개, 3이 3개. 그쵸? 이렇게 나와 있다 보니까 지금 이 안에 들어가는 모든 애들이 다 약수잖아요. 그쵸? 자, 그래서 3, 4, 12, 12개 나온다 라고 일단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쵸? 12개. 자, 그러면 양의 약수의 총합이면 이걸 전부 다 더해줘야 되는데 어차피 지금 얘는 1, 2의 1제곱, 2의 제곱. 이것만 일단 다 더하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이 나올 거예요. 자, 그러면 얘는 싹 다 곱했을 때가 3. 3 곱하기 3 곱하기 2제곱.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줄마다 한번 더 해보자라는 거야. 그럼 얘는 3으로 묶었을 때가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그냥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럼 얘는 3제곱, 3제곱 곱하기 이것도 싹 다 더한다고 친다면 3제곱으로 묶었을 때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 그럼 3세제곱으로 묶었을 때도 그렇죠. 이것도 싹 다 더한다. 그러면 3세제곱 1 더하기 2 더하기 2제곱이 되겠죠. 어쨌거나 이거 싹 다 더해야 다 약수의 총합이 될 거니까 얘 공통된 걸로 묶어 놓는다면 어떻게 된다? 1 더하기 3 더하기 3제곱 3세제곱. 그쵸? 그래서 너무 공식 암기 같은 느낌이 될까봐 일부러 계속 그냥 표를 그리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외우고 있으면 안 됩니다. 머릿속에서 이렇게 정리해서 들어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그냥 더하면 안 돼요. 진짜. 왜냐면 이게 그냥 더했다가 숫자가 아주 굉장하게 튀어나오면은 이제 내가 계산 실수가 어디서 나왔지? 약간 좀 이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괄적으로 정리해 주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얘는 4, 2, 1, 7. 얘는 지금 얼마지? 27, 30, 40, 그래서 280. 답이 292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약수개수까지는 일단 다 봤고요. 약수개수까지는 2개밖에 안 했어. 2개밖에. 시간상 패스. 자, 그리고 이제 수용도로 갑니다. 수용도. 자, 무식하게 다 세는 거예요. 무식하게 다 세는 거. 근데 무식하게 다 세는 애들 중에서 가장 셀 수밖에 없는 애를 고르라면은 교란순열이에요. 완전순열이라고도 부르는 애인데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어요. 이름은 몰라도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알고 있어요? 이름 들어봤구나. 자, 몰라 이 이름 자체가 고등교육 과정에서 나오지는 않아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이거예요. 화가 4명이 자기 초상화들을 그려놨는데 그 초상화를 저희 크리스마스 트리 밑에다가 냅뒀어. 그리고 화가가 한 명씩 가서 그림을 갖고 오는 거야. 근데 자기 거 안 갖고 가는 거. 딱 그거야. 자기가 자기 거 못 갖고 가게 하는 게 교란수열, 완전수열.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대표적인 케이스로 나오는 게 이제 이런 케이스예요. A1이 빼기 1, A2 빼기 2, A3 빼기 3, A4 빼기 4. 3개만 일단 할까? 3개만? 0 안 나오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은 A1이 1 나오면 안 되고 A2도 2 나오면 안 되고 A3도 1 나오면 안 되는 거.
자,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면 전체에서 빼면 되는 거 아닌가? 빼는 게 더 빡세요. 빼는 게 더 힘들어요. 그래서 얘는 그냥 아예 다 세는 게 제일 좋아요. 너무 조건이 까다롭기 때문에. 자, 그래서 A1, A2, A3 이렇게 들어간다고 친다면 일단 A1이 될 수 있는 게 1, 2, 3 중에서밖에 없다라고 친다면 1은 일단 안 돼요. 그렇죠? 자, 2, 3밖에 없는데 A1이 2를 가져버리면 이제 1, 3 남는데 얘가 1인지 3인지 모르지 않냐? 아, 얘 때문에 이게 3이 안 돼요. 무조건 3으로 가야 돼요. 그렇죠? 자, 그럼 얘 같은 경우에도 3 썼으니까 1, 2 남는데 여기 2 들어가면 안 되죠? 무조건 1, 무조건 2. 그래서 경우의 수가 두 가지밖에 없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얘가 만약에 네 가지 케이스로 들어간다 라고 치면은 어떨까요? 자, A1 빼기 A2 빼기 A3 빼기 4 A4 빼기 4 이런 케이스도 한 번만 생각해 볼게요. 그럼 얘는 A1, A2, A3, A4 그렇죠? A가 될 수 있는 건 1, 2, 3, 4밖에 없다 라고 친다면 1이니까 1 안 나와요. 그래서 2, 3, 4 이렇게 세 가지 외에는 없겠고 2를 쓰는 순간 1, 3, 4가 되겠죠? 그럼 얘는 지금 2 말고 다 쓸 수 있어요. 1, 3, 4 그러면 2를 썼어요. 그럼 2를 썼으니까 3, 4 남았네. 4, 3 말고는 안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2, 3을 썼어요. 1, 4 남았어요. 1, 4 남았는데 4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4, 1밖에는 안 될 거예요. 자, 그리고 2, 4를 썼어요. 그럼 1, 3 남았죠. 3 들어가면 안 되니까 무조건 1 쓰고 뒤에 3 남아야 될 겁니다. 자, 밑에도 마찬가지로 다 쓰는데 근데 규칙을 한번 좀 봐보면 A1에 2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 A1에 3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 A1에 4 들어간 다음에 나머지 케이스 차이가 있을까요? 없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가 총 3배 들어가는구나. 그래서 9가지인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교란순열이 어떠냐면은 만약에 우리가 2개짜리 교란순열을 A2라고 한번 쳐볼게요. 그럼 2개짜리 교란순열이면 뭐야? 2일밖에 없죠? 얘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A1은 없어요. 그죠? 뭐 하나밖에 없는데 어떻게 교란순? 그죠? 자기가 자기 걸 못 가져가. 안 되죠? 자, 그럼 A3는 아까 본 것처럼 2가지 나옵니다. A4는 방금 본 것처럼 9가지가 나와요. 자, A5는 어떻게 되냐? 5개짜리 교란순열이라고 친다면 얘는 또 세야 되는데 44가지가 나와요. 해봐야 돼요. 해봐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부터는 안 나와요. 많이 나와봤자 여기까지요. 왜? 그 밑은 이제 고등교육 과정을 넘어가요. 최소 경시대 수준 이상으로 빠집니다. 공식도 있어요. 이 교란순열에 관련된 공식도 2개나 있어요. 하지만 그걸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그거를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자, 만약에 조금 그래도 이거 빨리 찾아내는 거를 좀 알고 싶다. 실제로 이걸 외우는 친구도 있어요. 근데 수영도 문제가 교란순열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외워봤자 별로 의미는 없어요. 결국에는 수용도를 풀 수밖에 없는 문제 중에 하나를 교란순열로 끌고 오는 것 뿐입니다. 오케이? 다른 것들도 나올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이거를 좀 알고 싶다. 그러면 이런 방법도 있어요. 얘는 2 곱하기 1이에요. 엄밀하게 따지면 이거예요. 얘는 요거예요. 얘는 요거예요. 얘네 둘 더한 다음에 3보다 1자간수를 곱해주면 돼요. 얘네 둘 더한 거에다가 3 곱해주면 얘가 나와요. 얘네 둘 더한 거에다가 4 곱해주면 얘 나와요. 그 이유는 조금 복잡해요. 이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거는 내년쯤 여유 될 때 설명할게요. 내년쯤 지금 현재 고2 친구들한테도 설명했다가 반쯤 멘탈이 나갔어요. 반쯤 굳이 고등과정에서는 필요가 없어가지고 굳이 몰라도 됩니다. 이거는 몰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그냥 참고적으로 보라고 써놓은 거지 기억하고 있을 필요 하등 존재하지 않습니다. 다 그냥 쓰는 거예요. 다시 한번 수용도는
효율적인 노가다. 그죠? 빼먹지 않게 쓰는 노가다일 뿐인 거지, 여기에 대한 규칙을 지금 당장 정리할 필요가 그렇게 크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요거 관련된 문제를 일단 하나 정도 좀 풀어봐 봅시다. 29번 한번 해볼게요. 29번. 나머지는 이미 다 써놔가지고. 자, 답은 두 자리 자연수예요. 한 자리는 넘어갑니다. 뭔가 조금 커요.
자, 노가다니까 천천히 한번 가볼게요. 자, A3에다가 1번공을 넣어버렸어요. 이 뭐 계산까지, 공 넣는 순서는 상관은 없다 그랬죠? 그래서 A3에 1번공 넣은 거를 맨 앞쪽으로 빼놓고 A1, A2, A4, A5로 가볼게요. 그러면 A2가 2번공 들어갔어요. 그럼 벌써 1, 2번 썼네. 그쵸? 그럼 얘는 3, 4, 5가 나올 거예요. 자, 1, 2, 3 썼으면 4, 5 남았으니까 5, 4 쓰면 끝나겠고 1, 2, 4 썼으면은 3, 5번 남았는데 5가 끝으로 가면 안 되니까 5, 3으로 가야 되겠죠? 자, 1, 2, 5를 쓰면은 3, 4 남았으니까 3, 4만 가능하게 되겠네요. 오케이? 자, 그러면 1, 3을 썼으면은 2, 4, 5가 남았는데 2번 쓰면 안 되잖아요. 4, 5만 들어갈 수 있겠죠? 자, 그러면 1, 3, 4를 썼으니까 2, 5 남았어요. 5가 문제가 되니까 5, 2로 써줘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1, 3, 5를 쓰면 2, 4 남았는데 4가 문제가 되니까 2, 4로 써주면 되겠고 자, 1, 4 썼으면은 2, 3, 5를 쓸 수 있죠. 2는 못 씁니다. 그쵸? 자, 그러면 1, 4, 3 썼으니까 2, 5 남았잖아요. 5랑 2가 되겠고 1, 4, 5 썼으면은 2, 3 남네. 2, 3이면 둘 다 다 되네요. 오케이. 자, 그리고 1, 5를 썼어요. 1, 5를 썼으면은 2, 3, 4 남았죠. 2 못 들어가니까 3, 4가 될 거예요. 자, 1, 5, 3 썼으면은 2, 4 남았는데 4 나오면 안 되니까 2, 4 이렇게 써줘야 되겠고 1, 4, 5 썼으니까 또 2, 3이네. 얘는 세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얘가 하나가 적어요. 11가지가 됩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수영도 문제 딱 하나만 더 풀어볼게요. 31번. 자, 조금 느리더라도 앞부분은 꼼꼼히 하고 가는 게 중요해요. 이 수영도 쓰는 게 익숙해져야 돼요. 좀 지겹더라도. 수영도만 잘 써도 확 통이 쉬워집니다. 자, 1일차에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그죠? 승패로 쓰든 A, B로 쓰든 상관없어요. 1일차에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됩니다. 2일차는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돼요. 분기점이 벌써 생겨요. 이틀 차부터 분기점이 생깁니다.
말이 안 통하기는 해요. 잠깐만. 근데 이건 어떻게 알았지?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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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가 얼추 맞긴 했는데 달로 좀 많이 차이가 나긴 해요. 결론만 얘기하면 2배 차이 나요. 근데 2배 차이가 지금 여기에서 뭘 하나 수정해서 찾기 되게 어려울 것 같거든. 그래서 원래는 얘가 좀 수용도를 다 써서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A, B, C, D 한 케이스 가지고 2번째 줄에다가 막 종류별로 나온다 그러면은 그 종류가 몇 가지 나오지? 9가지 나왔죠. 2번째 줄이 나올 수 있는 게 9가지지. 왜냐면은 A, B, C, D 넣고 2번째 줄에도 A, B, C, D를 또 넣어야 되니까. 거기서만 9가지가 튀어나오는데 그 9가지들 각각 하나하나마다 놓고 봤을 때 밑에 케이스가 어떤 건 4개 나오고 어떤 건 2개 나오고 막 이래요. 일괄 계산이 안 되더라고. 화이팅! 오야. 조금 더 나오긴 해요. 자, 2번째 분기점으로 한번 좀 가볼게요. 자, A가 B보다 많아야 됩니다. 많거나 같아야 돼요. 자, 여기서 얘는 A, B 다 나와도 돼. 얘는 잠깐만, 여기서 B가 또 이기면 안 되죠. 얘는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3일차에서는. 그래서 3일차까지 케이스를 왔어요. 자, 그러면 4일차 케이스를 온다 그러면 얘는 좀 밑으로 내려갈까? 냅둘까? 좀만 더 내려가자. 이게 좀 길 것 같은데. B.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에는 4일차에서 A가 이겨도 되고요. B가 이겨도 상관은 없어요. 자, 그러면 문제는 뭐예요? 위쪽으로 보니까 벌써 4승 했어요. 그죠? 벌써 4승을 했기 때문에 얘 A 이렇게 나온 뒤에는 전부 다 그냥 B만 나오고 말아야 돼요. 요게 하나의 케이스가 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3승 1패가 됐죠? 그러면은 아직은 2패 더 해도 돼요. 그래서 2패 더 해도 됩니다. 그래서 얘는 이기든 지든 상관이 없어요. 자, 그러면 위쪽 케이스도 또 어차피 4승 끝났기 때문에 뒤는 이제 지는 걸로 끝나야 되고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또 이기고 지는 경우가 나올 텐데 이러면 지는 거, 이러면 이제 이기는 거 이렇게 나오고 이제 끝나겠네요. 그렇죠? 자, 그러면 AAB로 들어간다 그러면은 얘는 이기는 거 지는 거 나올 수 있을 거고요. 자, 그럼 여기서 AABA면은 얘는 또 AB가 다 나오겠죠? 그럼 벌써 다 이겼어요. 여기서는 이제 지는 걸로 잡아줘야 되겠고, 얘는 또 AB 둘 다 되네요. 왜? 그래야 4승 나올 수 있으니까. 그렇죠? 자, 그러면 여기선 또 B로 나와야 되겠고요. 여긴 벌써 이제 B, B, B 3개 나왔으니까 A만 나와야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밑에 쪽에서는 A, A, B, B. 아직 B가 더 이겨도 되잖아. 한데 안 돼요. 얘는 무조건 A로 가야 돼요. 그렇죠? 왜냐면 A가 B보다 지고 있는 상태로 가면 안 되니까. 자, 그러면 이제 뒤쪽에서는 또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상관이 없겠고,
이러면 이제 B가 이기는 걸로 끝나고, 이러면 A가 이기는 걸로 끝나고. 왜죠? 4승 3패로 끝나야 되니까. 그쵸? 4승 3패로 끝나야 되니까. 자, 그러면 이 케이스에서는 또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가능할 겁니다. 자, 그럼 이때도 A가 이기든 B가 이기든 가능할 거예요. 그럼 벌써 4승 다 됐어요. B, 그쵸? 이렇게 되겠고, 자, 이 밑에 케이스 같은 경우는 A, B, A, A, B니까, 여기도 또 A가 이기는 경우, B가 이기는 경우. 자, 이러면 B로 끝나고, 이제 A로 끝나고. 그쵸? 맞아요. 오케이. 자, 그러면 마지막 A, B. 그러면 이것도 또 승패가 똑같으니까, 여기 무조건 A가 이겨야 돼요. 그렇죠. 무조건 A가 이겨야 됩니다. 왜냐면 2승 2패인 상태였기 때문에 A가 이겨줘야 되겠죠. 자, 그러면 뒤쪽으로 가면은, 또 뭐가 나오지? A가 이겨도 되고, B가 이겨도 되고. 자, 그럼 4승 다 했으니까 B. 또 승패 똑같으니까 A.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다,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두, 열세, 열네. 그렇죠? 14개 나온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끔찍하죠? 그렇죠? 수영도는 노가다예요. 결론은 노가다. 근데 뭐 수십 개씩 3개 하는 거는 안 나오니까 익혀야 10몇 개까지니까 그 정도까지는 그냥 일단 들이대 봐요. 그러다가 이거 견적이 안 나오는데 이러면은 그때 이제 뭔가 줄이는 방법이 없나?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불 방법의 수와 지불 금액의 수에 대한 걸 얘기해야 되는데 이거 시간이 되게 애매하긴 한다. 자, 일단 방법을 한번 정리 한번 해볼게요. 왜냐면 연습할 시간이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자, 지불 방법의 수와 금액의 수. 자, 이 지불 방법이랑 지불 금액은 이렇게 생각해 줄 수 있어요. 자, 여기서 지불이라고 하는 거는 전부 또는 일부를 지불하는 걸로 생각을 해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내가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가 2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가 3개가 있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지불한다라는 거는 전부 또는 일부 지불하는 거예요. 그래서 100원짜리 하나 사 먹어서 100원 지불할 수도 있고요. 100원짜리 2개 사 먹어서 200원 지불할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1,100원 지불하는 경우, 2,100원 지불하는 경우, 이런 경우들 다 따지고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은 지불 방법의 수는 뭐냐? 그렇죠? 지불 방법의 수는 금액의 수랑은 조금 달라요. 지불 방법의 수는 낼 수 있는 모든 방법. 100원 하나 내는 방법, 200원 하나는 200원 내는 방법, 300원 내는 방법. 그 다음에 1,000원 내는 방법, 2,000원 내는 방법, 1,100원 내는 방법, 1,200원 내는 방법. 이거 그냥 다 쓴다라는 거야. 전부 또는 일부 다 보는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어때요? 이게 약수의 개수랑 거의 비슷하죠? 그렇죠?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거는 빵개 한 개, 2개. 그렇죠? 3가지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100원짜리는 빵개 한 개, 2개, 3개. 그래서 4가지가 되겠네요. 자, 근데 하나도 안 내는 거는 보통 일반적으로 지불한 경우로 보지 않기 때문에 둘 다 빵빵인 경우에는 1을 빼줍니다. 그래서 지불 방법의 수가 11가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은 지불 금액의 수는 뭐냐? 말 그대로 그냥 금액만 보는 거예요. 방법이랑은 조금 달라요. 자, 그래서 금액을 다 써볼게요. 100원, 200원, 300원, 1,000원. 그죠? 그 다음 나오는 순서가 이거잖아요. 400원 못 내죠. 500원 못 내죠. 1,000원 내고 거스름돈 받으면 되잖아요. 그거 말고. 그죠? 지불하는 경우만. 그죠? 그 다음에는 1,100원, 1,200원, 1,300원. 2,000원, 2,100원, 2,200원, 2,300원. 몇 가지? 4, 4, 3. 11가지가 될 거예요. 같네. 그쵸? 왜? 금액적으로 중복 나오는 게 없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러면 이번에는 뭐라고 할까? 1,000원짜리 2개에다가 500원짜리 3개라고 한번 해볼게요. 지불 방법의 수랑 지불 금액의 수를 한번 봐봅시다. 방법은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거를 다른 방법으로 봅니다.
그래서 얘는 1,000원짜리를 낼 수 있는 경우의 수가 3가지, 500원짜리 낼 수 있는 경우가 4가지. 그 중에서도 하나 더 안 내는 거 빼주면 똑같이 11가지가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근데 금액의 수 입장에서 보면은 500원. 그 다음에 1,000원. 그 다음에 1,500원. 그 다음에 2,000원. 2,500원? 3,000원? 3,500원. 더 있어요? 없죠. 아예 100원짜리가 아예 나오지도 않아요. 지금 여기서 1,000원짜리 존재가 보이나요? 안 보인다는 거예요. 실제로 얘는 7가지밖에 없어요. 7가지. 자,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은 이 1,000원짜리가 1,0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랑 500원짜리 2개 내는 경우로 나눠져 있는데 이게 금액적으로는 중복이기 때문에 하나만 쓴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 같은 경우도 1,000원짜리 하나에 500원짜리 하나 내는 거를 500원짜리 3개 내는 경우랑 지금 중복이 생겨버리니까 하나를 무시해서 빼겠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얘는 아예 어떻게 들어가냐? 아까 전에 100원짜리 가지고 1,000원을 못 만들면은 방법의 수랑 금액의 수가 차이가 있어요? 없죠? 그렇죠? 얘는 상관이 없으니까. 왜냐면 이게 지금 중복이 하나도 안 나오니까. 이거 가지고. 얘는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이게 지금 500원짜리 2개 가지고 1,000원을 만들 수 있으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바꾸자. 1,000원짜리 2개, 500원짜리 3개 금액의 수를 갖다가 그냥 500원짜리 몇 개? 7개짜리 금액의 수로 봐도 상관은 없죠. 그렇죠. 500원짜리 7개짜리 금액의 수로 봐도 둘은 경우의 수가 똑같을 거라는 거예요. 근데 이러면 중복이 없잖아요. 그럼 얘는 500원짜리 7개짜리 방법의 수로 봐도 상관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7가지다. 괜찮아요? 오케이. 자, 이렇게 생각해주면 편하기는 합니다. 자, 미안. 원래는 좀 더 설명하고 싶었는데 일단 시간이 없는 관계로 숙제는 34번까지만 해볼게요. 으하하하하. 34번까지만. 자, 아쉽네. 여기까지. 자, 최대한 열심히 해보고요. 다음 시간에 토요일에 볼게요. 이야, 여러분 안녕. 이거 뒤에 바로 손만 없으면 그냥 계속 설명할 텐데 5분만 더 하자 이러면서 할 텐데 뒤에 손